필리핀이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충격받은 놀라운 변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필리핀에서 직접 겪었던 정말 이상한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간 치안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찰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동안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수많은 국가를 다녀봤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놀라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출장에서 본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여느 출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평범한 입국 절차를 거치고 짐을 찾고 택시를 잡는 일상적인 과정들이었죠.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길 건너편 큰 전광판에서 한국 드라마 광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 광고를 진지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광고라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가는 길에 몇 번 더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전광판에서도 한국 관련 광고나 드라마, 예고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저로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외국 드라마나 영화 광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 콘텐츠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필리핀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필리핀 사람들이 언제부터 한국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길거리에서까지 그런 광고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대부분 한국 노래였던 것입니다. 상점에서든 카페에서든 어디를 가도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음악이 인기가 많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서 그렇게까지 한국 음악이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광고에 모여드는 사람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 음악. 이 두 가지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분명히 이 나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거리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근처 상점가로 향했는데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물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열대 곳곳이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삼성과 LG전자 제품은 물론이고 한국 화장품, 한국 라면, 한국 과자들이 필리핀 제품들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한국 제품들이 마치 현지 제품처럼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별도의 한국 제품 코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열대에 필리핀 제품과 섞여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제품들이 이미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점원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점원은 웃으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손님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찾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길을 걷다 보니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고 조리 도구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길거리 음식 상인들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어떤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처럼 모든 상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에게 다가가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상인은 요즘 손님들이 깨끗한 음식을 원해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들을 자주 주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조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좀 더 큰 쇼핑센터를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쇼핑센터 곳곳에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서 있었고 한국 화장품을 파는 전문점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도 제법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런 한국 관련 매장들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층, 심지어 나이 든 분들까지도 한국 제품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최근 들어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듯한 사람들을 여러 명 봤던 것입니다. 한국어 교재를 들고 다니거나 휴대폰으로 한국어 공부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을 종합해보니 분명한 것은 필리핀의 한국과 관련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류붐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가이드를 한 명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소개해준 가이드는 마리셀이라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필리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셀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본 것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왜 한국 문화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말입니다. 마리셀은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마리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길거리 음식 상인들의 위생관리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였습니다. 마리셀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것은 단순한 한류붐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오후에 마리셀과 함께 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훨씬 더 정중하고 친절했으며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셀에게 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깔끔해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리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방식의 장사법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점에서 한국 제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그 제품들이 마치 현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필리핀 전통 음식을 파는 가게에서도 한국식 조미료나 한국 브랜드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리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들어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리셀이 한 가지 더 귀띔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필리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 한국의 사회 시스템, 심지어 한국의 교육 방식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변화들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필리핀 정부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셀의 표정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정리해보니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정부 기관을 방문하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리셀과 함께 필리핀 국가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셀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라모스라는 경찰청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치안 전문가로 일해온 저로서는 다른 나라의 경찰 시스템을 직접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경찰청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내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에는 각종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 필리핀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복장도 매우 단정했습니다. 라모스 경찰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들려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단기간에 이룬 치안 개선 성과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라모스 청장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범죄율 감소 추이,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경찰 서비스 개선 사례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경찰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필리핀이 단순히 한국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한국식 치안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라모스 청장은 한국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치안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시민들을 대하는 방식, 민원 처리 시스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모두 벤치마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모스 청장의 표정에서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인지 물어봤지만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을 나온 후 마리셀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리셀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알려줬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이 치안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리셀의 안내로 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수는 필리핀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특히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이룬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필리핀의 한국 연구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경제 발전 모델, 사회 시스템, 문화 정책,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 역시 한 가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지면서 필리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국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자국의 발전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한류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 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필리핀 국민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내일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리셀과 함께 시내 중심가로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광장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현수막 내용을 보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필리핀 전통 문화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다른 쪽은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셀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줬는데 최근 들어 이런 갈등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더 빠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가 한국어로 된 팻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서 봤음직한 응원 도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편 시위대는 대부분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필리핀 고유의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세대 간의 확연한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마리셀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셀의 가족 역시 이 문제로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셀의 어머니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마리셀과 그녀의 남동생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셀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느라 필리핀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전통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마리셀은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이룬 발전을 보면서 필리핀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경제 발전 방식은 필리핀이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리셀의 남동생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의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대부분이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취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떠나려고 하니 정작 필리핀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나이 든 세대들이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셀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 카페에서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열리고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앞에서는 몇몇 나이 든 분들이 모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자녀나 손자들이 필리핀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배우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필리핀은 한국의 장점을 배우면서도 자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리셀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어제 본 갈등 상황에 대해 한국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셀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문화 담당관인 김준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준혁 담당관은 필리핀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된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며칠간 목격한 상황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대사관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담당관이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단순히 한국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줬는데 한국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되 필리핀의 따뜻한 인간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배우되 필리핀의 창의적인 교육 문화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담당관은 또한 한국 정부가 이미 필리핀 정부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름하여 문화융합 프로젝트였습니다. 필리핀의 전통과 한국의 현대적 시스템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만의 독특한 발전 방식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자국 문화를 지키면서도 발전을 이룬 것처럼 필리핀도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후에는 김 담당관과 함께 이미 시범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마닐라 외곽의 한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깔끔한 마을 관리 시스템과 필리핀의 활기찬 공동체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국어와 필리핀어로 된 안내판이 함께 있었지만 결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필리핀 특유의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배운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마을 일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필리핀 전통의 합의 문화도 함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마을 학교도 방문해 봤는데 그곳에서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방법과 필리핀의 창의적인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도 배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필리핀의 전통 예술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상점가였습니다. 한국 제품과 필리핀 전통 제품이 자연스럽게 함께 진열되어 있었고 한국식 서비스 마인드와 필리핀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이런 분위기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서 만족해했습니다. 김 담당관은 이런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위대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만의 발전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과연 이런 해결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 담당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닐라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필리핀 한국 문화체험의 날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 시범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해보는 첫 번째 시도라고 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제까지 갈등을 벌이던 양쪽 그룹의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기애애했습니다. 행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음식 체험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필리핀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치를 필리핀 현지 재료로 만들어보고 불고기를 필리핀 전통 향신료로 맛을 낸 새로운 요리들이 선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보였고 젊은 사람들은 전통 방식을 배우는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대립하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팝의 필리핀 전통 춤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었는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음악에 맞춰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은 두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관객석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자던 나이든 분들이 새로운 공연에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변화를 원하던 젊은 사람들은 전통 요소가 들어간 공연에 더욱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특별한 전시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필리핀의 발전 가능성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전시였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자국 문화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현대화를 이뤘는지 그리고 필리핀도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저녁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식 치안 시스템과 필리핀의 따뜻한 인정을 결합한 새로운 경찰 서비스 시연이 있었는데 이때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새로운 서비스 방식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찰관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바탕으로 하되 필리핀 특유의 따뜻하고 친근한 대화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대립하던 양쪽 그룹의 대표들이 무대에 함께 올라가서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려던 분들도 좋은 변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변화를 원하던 젊은이들도 전통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셀의 가족도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어머니와 마리셀 사이의 갈등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형태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리셀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면서 김준혁 담당관이 저에게 설명해준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21세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필리핀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업무차 다른 나라를 방문하던 중에 경유지였던 마닐라에서 하루 머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봤던 그 놀라운 변화가 과연 지속되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필리핀 특유의 따뜻함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한국의 정확한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필리핀 고유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내로 나가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리가 훨씬 깔끔해졌고 사람들의 질서 의식도 크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변화가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필리핀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리셀을 다시 만나서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들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문화체험 행사 이후로 필리핀 전국에서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과 필리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교육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방법과 필리핀의 창의적 교육, 문화가 결합되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경영 방식과 필리핀의 인간 중심적 기업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동시에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필리핀의 사례를 배우러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6개월 전에 방문했던 시범 마을을 다시 가봤습니다. 그곳의 변화는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이 더욱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든 사람들이 변화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에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김준혁 담당관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들려준 소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필리핀의 성공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필리핀과 한국이 함께 만든 이 모델을 자신들의 나라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담당관은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21세기의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기여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넘어서서 각 나라가 자신만의 발전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발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억누르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모델을 미국도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1세기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이런 상생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개월 후 필리핀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줄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